실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. 실험은 결국은 사람이 하고 있다. 실험실의 진화를 쓴 홍성욱입니다. 실험실의 진화 일러스트레이터 박한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사를 강의하고 있고 실험실의 진화를 쓴 홍성욱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험실의 진화 일러스트레이터 박한나입니다. 실험실은 일단 과학자가 자연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간이고요. 그 자연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작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,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내는 공간이죠. 저는 이제 그 길들인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. 자연을 길들여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실험실이 되게 멀리 느껴진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. 사실 일상생활에서 실험실을 접할 일이 많이 없는데,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 핸드폰, 스마트폰도 그렇고 백신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실험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그 일반 역사를 전체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, 저희 이 책에 나와 있는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로버트 보일이 이제 실험실에서 진공 펌프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면서 홉스와 논쟁을 했던 그 시점이 실험실의 역사 혹은 실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. 왜냐하면 보일은 진공을 만들어서 그 진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, 보일의 비판자들은 이 진공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냐, 혹은 자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걸 물었고,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일이 정당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실험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비트는 과정이다 라는, 즉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제2의 자연이라는 게 뭐 존재론적으로, 인식론적으로 그 정당성이 과학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됐던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옛날 실험실이랑 현재 실험실이랑 달라진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. 더 기계화되고 요즘 뭐 디지털화되고, 그리고 유형도 옛날보다 되게 많아진 것 같긴 한데, 또 한편으로는 뭐 아직도 저희가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고, 그리고 옛날이랑 결국 지금이랑 사용하는 도구가 비슷한 케이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 쓰는 도구들을 보면 역사라는 게 어디서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과거의 첫 실험실은 연금술에서 시작을 한 실험실이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된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의 실험실은 이제 전문가들,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약간은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죠. 그런데 이제 미래의 실험실은 그게 좀 더 확장돼서 그 실험실의 벽이 좀 더 허물어지고 느슨해지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, 또 실제 생활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련된 그런 실험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경계가 좀 더 흐려지는 이런 종류의 어떤 연구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뉴턴의 방이나 갈릴레오 방 같은 거는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경매 사이트 가서 옛날 물품 디자인 같은 거 찾아보고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는
제일 그리기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제가 형사처럼 조각조각 모아서 그렸기 때문에 내가 상상했던 뉴턴의 실험실이 그렇게 생겼을까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뉴턴의 실험실, 뉴턴의 방을 한번 보고 싶고 연금술을 진행했던 그 공간도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,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트리니티 칼리지 쪽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뉴턴 성격상 그걸 알려줄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실험실에서 이제 사람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, 그 실험실이라는 게 건물 아니면 장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실험은 결국은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첨단 기기들, 과학기술의 혜택 같은 것들이 다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,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무엇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, 뭐 증거가 있냐,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 과정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게 되면은 흥미로울 것 같다. 실험실에 대한 애정, 뭐 과학에 대한 애정,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벨 연구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거를 한 2.5cm를 1m로 스케일을 맞춰서 200m짜리 복도를 그려보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한 35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근데 35페이지 처음엔 뭐 그 정도 그릴 수 있겠지 했는데 첫 페이지 그려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베이컨의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 종이 한 장을 두고 그 종이 위에다 여기서 뭐가 나왔고 뭐가 등장을 했고 어떤 동물이 나왔고 어떤 건물이 나왔다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왼손으로 이제 책 페이지 넘기면서 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. 제가 되게 재밌게 했었던 거는 이제 논문을 갖고 글자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. 이렇게 항상 논문 읽기만 하다가 논문을 되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 TRF 나오는 글자를 오려서 모자이크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하고 남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.